이번에는 제가 책임, 도대체 왜 지어야 할까?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왜 살아가야 될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책임 왜 지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책임은 결국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요. 바로 신뢰성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성이란 건 무엇이냐면 반복된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행위예요. 이 친구가 성실하게 매일마다 지각을 안 하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자연적으로 이 친구는 성실하고 매번 지각을 안 하는 그런 친구야 라고 우린 믿음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 결국 서로 간의 유대감, 신뢰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건 반복적인 행위, 행동,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가는 행위를 바로 신뢰라고 부릅니다. 결국 내가 책임을 진다는 건 반복적으로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 삶 속에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많이 비춰야 그만큼 내가 저 사람은 본인 삶의 태도에 있어서 진지하고 성실하고 마주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고요.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해서 예시로 하나 말씀드리면 생각해 보세요. 밥 먹듯이 내 친구 중에 약속만 하면 지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신뢰가 생기죠. 어떤 신뢰냐면 오늘도 지각하겠지. 얘 오늘도 한 10분, 15분 이 정도 지각할 거야. 이런 신뢰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인간적인 그 친구에 대한 평판, 즉 신뢰도는 어떠냐는 것이죠. 과연 신뢰감이 생길까요? 그 친구에 대해서? 반복된 약속 속에서 지키지 않는 것과 본인의 행동과 행위에 있어서 부적절하는 그런 신뢰도를 바닥찍는 흔히 말해서 책임감 없는 행동들을 보이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그 인간성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임은 일단 무엇이냐면 바로 도전에서 나오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책임은 이꼴 도전이구나.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기다 써놨죠? 리스크, 위험을 지는 행동이란 것입니다. 결국엔 여러분들 아시죠? 내가 내 인생에서 나 이거 도전할래. 나 저거 도전할래. 도전하겠습니다. 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행위를 시작함에 있어서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전이란 건 리스크, 즉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이고 그것이 바로 이 책임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해드리면 주체적인 삶의 결과물이 바로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주체적이게 살고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이건 좋은 거야, 이건 안 좋은 거야. 내 인생에서는 이게 필요해, 저건 안 필요해. 이렇게 선택을 내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결과물들을 받아들이고 이런 모든 게 책임이라는 겁니다. 내 삶에서의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결국엔 내가 주체적인 인생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주도적인 인생을 사는 친구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결국 이 친구들의 가장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 좋은 그런 도덕성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책임감의 부재였다는 것이죠. 왜냐? 그 아이가 책임지기 전에 항상 누구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을까요? 바로 부모의 도움의 손길인 거죠. 우리 아이가 지각을 했어요. 내 아이가 그날 학교에 지각을 했네? 그러면 바로 선생님한테 전화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지각을 했습니다. 그거 좀 배려 좀 해주세요. 혹은 우리 아이가 어디가 아픕니다. 선생님 배려 좀 해주세요. 근데 제 생각엔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굴 굳이 배려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당연히 선의에 의해서 이 사회복지의 관념에 의해서 우리가 선의를 갖고 배려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단지 내가 어느 정도 아프고 어느 정도 사유가 있어서 우리가 배려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왜? 그게 바로 역차별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모두가 같은 동일선상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누군가는 배려해 줘야 되고 누군가는 이유가 있어서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친구들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가 된다는 것은요. 그 친구가 책임을 지기 전에 무언가의 방파제를 만들어주는 역할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독수리는 나는 것을 언제 배우냐? 부모가 절벽에서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스스로가 생존에 대한 위협 때문에라도 본능이 직감하게 되죠. 지금 날지 않으면 나 죽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위해서 내가 당장 이걸 어떻게든 이겨내야 돼 라는 책임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사람이 책임감을 학습하기 이전에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책임지지 못하게 만들어준 방어기제, 또 방파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주체적인 삶이란 건 내가 도전을 하고 내가 그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얻고 내가 사는 삶이니까 내가 어떤 책임을 얻는다는 것인데,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남들에 의해서 유도되는 삶, 남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결과물이 없겠죠. 그 책임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임감이란 결국엔 내가 고통이란 걸 알고도 각오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 좋은 일을 겪었습니다. 당연히 이거를 부모님이 해결해주고 또 제2의 제3자가 누군가 해결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당연히 너무나도 좋겠죠. 그렇지만 남들이 봤었을 때,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내가 당장 책임져야 될 이 고난과 고통을 내가 회피해버린 것과 동일합니다. 반대로 이거를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이걸 들으시고 계신다면, 내 아이를 교육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건, 내 아이가 어떠한 일을 통해서 뭐 안 좋은 상황을 일련적으로 겪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책임지지 못하고 내가 자꾸 엄마가 괜찮아, 엄마가 어떻게든 해줄게, 엄마가 극복해줄게, 엄마가 도와줄게, 자꾸 누군가의 도움으로 극복해 나가는 걸 맛들이다 보면요, 흔히 말해서 낚싯대와 낚시를 내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단지 뭐만 하냐? 이 친구는 낚는 법만 배우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낚시하는 법을 알려줘야 낚시를 하는 그 행위 자체의 즐거움과 그 속에서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즐거움을 찾고 각오를 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그래야 어엿한 인간으로서, 어엿한 어른으로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부모의 개입,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자리에서 계속해서 회피를 하고 순간 건너뛰고, 이런 순간들이 반복되면 분명 그 친구는 자연적으로 그 결과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들에 대한 예시가 바로 이 고통에서의 각오입니다. 고통에서의 각오.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통의 순간 많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고통을 지지 않으면 때론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겠죠. 예를 든다면, 쓴 게 우리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어떻다? 건강하고 좋다. 내 입에는 달면 내 몸에는 해롭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왜 생겨났을까요? 결국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흔히 말해서 성장통이라고 하죠. 필수적인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 고통 속에서 괜찮아, 편법을 써서 이 고통 회피하면 돼. 우리는 효율적인 게 좋으니까 이런 고통 안 겪어도 너가 더 잘 살 수 있어. 그럼 더 행복한 거고 그게 잘 사는 거야. 라고 학습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고통을 수반해야 얻는 게 있는 거고 성장이 있는 것인데, 또 내가 이 고통을 각오하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내가 잘 사는 것인데, 자꾸만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회피하려고 하고, 그 전에 남탄 얘기했죠. 방어 기제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두려워서 도망쳐 버린다면 당연히 그 각오가 없어서 계속해서 나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내 삶에 용기가 없으면 우리는 이 도전을 멈추게 되고, 이 도전은 결국 고통에서의 각오인데, 내가 어떤 위험성을 지고서라도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이 주체적인 삶을 위해서 각오하고 도전한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물이 바로 책임이란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기심이 아니라 두려움이 이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시는 게, 책임을 안 지는 친구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기적이어서 그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지는 거야. 저거 봐. 저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 정말로 자기밖에 몰라서 이기적이어서 책임감을 안 지었을까요? 제 주변 아는 사람 중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인데 그래도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존재했었습니다. 오히려 이기적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 존재하더라고요. 내가 곧 죽어도 나를 위해서 사는데, 그래도 나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은 내가 질게. 그렇게 쿨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책임감이란 건 결국 이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두려움. 내가 어떤 두려움을 겪기 싫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너무나 미래가 불안한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들을 견뎌낼 자신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두려우니까 우리는 어때요? 계속해서 회피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방어 기제가 발동한다는 것이죠. 결국 불안, 즉 제가 불안에 대한 이야기 했었을 때 불안 이꼴 스트레스다. 결국 이 스트레스에서부터 도망치려는 사고방식이 바로 책임 회피인 거예요. 책임 회피. 내가 당장 불안하니까 어때요? 자꾸만 도망쳐버리고 싶잖아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삶에서 생존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존은요, 옛날에 불안, 투쟁의 연속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장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리스크 없이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생존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진다는 것은 투쟁입니다. 지금 역시도 현대사회가 돼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게 비교적 옛날에 비해서 쉬워졌다고 생각이 드시지만 시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삶은 투쟁이고 삶은 용기 있는 자들의 것입니다. 결국엔 내가 위험을 부담해서라도 내가 어떠한 것들을 도전하고 어떠한 기회들을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자꾸 불안에서부터 도망치면 이 생존 사고방식에서 내가 도태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자꾸 무언가를 도전하고 성장하려고 해야, 흔히 말해서 경험치를 쌓아야 내가 더 나은 나로 성장하고 더 나은 내가 돼야 당연히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생존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요새 생존율은 뭐겠습니까? 뭐 재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불안에서 도망치면 안 되겠죠. 내가 이 두려움 속에서 파묻혀서 방어 기제로 자꾸 도망가 버리면 우린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은 결국에 사회성과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려는 습관이 있고 이런 사회성이 발현이 돼야 당연히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이겠죠. 마지막인데요. 제가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책임은 정신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도덕성이란 것이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이 책임감이 정신력 중의 일부라고 생각하세요. 뭐 예를 들면 인내심처럼요. 인내심, 집중력 이런 것처럼 정신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성이죠. 왜냐? 정신력은 가끔 기질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존재해요. 선천적으로 뭐 집중력이 좋은 사람들도 있고 집중력이 안 좋은 사람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ADHD 분들처럼요. 실제로 뇌가 어떻게 돼서 누군가는 집중력이 안 좋을 수 있고 누군가는 좋을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는 인내심이 좋을 수도 있고 인내심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간지럼은 사실 기질이잖아요. 기질. 내가 뭐 어떤 훈련을 해서 어느 정도 극복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간지럼을 아예 못 느끼는 사람처럼 될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력은 어느 정도의 기질과 어느 정도의 훈련이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책임감이란 건 능력입니까? 능력? 와, 저 사람 능력 있어 할 때 책임감이 포함되냐는 말이죠. 책임감은 단순하게 무엇이었냐? 모럴, 즉 약속이고 도덕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도덕성이 없는 거란 거예요. 도덕성이. 결국에 이 도덕성은 무엇과 연결되냐? 교육과 연결되죠. 왜?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도덕성이 없는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도덕성이 없는 기질이 존재하겠어요? MBTI만 보시죠. 뭐 예를 들어서 뭐 ENFJ, INTP, 뭐 수많은 MBTI 16가지 있는데 그 중에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는 어떤 MBTI가 있나요? 제가 주변에 봤었을 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정신력이 나약해서라고요? 아니요. 도덕성을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도덕성은 언제 배우겠어요? 보통은 부모님에게로부터 배우겠죠? 그래서 가정 환경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엔 어딜까요? 바로 학교에서 배우게 되죠.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면 저는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 이런 것들로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덕책들을 보면서 그 도덕 시간 동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옳은 거예요. 어느 정도 규범적으로 옳고 그름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도덕성을 학습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이 책임감이란 걸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책임감은 결국엔 부모의 모습과 삶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부모가 얼마나 삶 속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느냐. 예를 든다면 이거죠. 길 가다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거예요. 침을 아무데나 뱉는 거죠. 그걸 본 아이는 당연히 이래도 되는 거구나. 쓰레기 그냥 길바닥에 책임감 없이 마음대로 버려도 되는 거구나. 침을 길바닥에 마음대로 뱉어도 되겠구나. 왜?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책임감들을 배우기 때문이죠. 결국 이 아이는 책임감, 도덕성을 교육받는 것이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생성되는 것이에요. 결국엔 책임감이 없다는 뜻은 그만큼 내가 그 전에 10대 때, 청소년 때
더 어릴 때 내가 부모를 보면서 학교에서 어떠한 도덕성을 배양시킬 수 있는 교육 훈련을 받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부모가 아까 말씀드린 자꾸 내 울타리 안에 아이들을 가두고 엄마가 대신해 줄게 이렇게 오냐오냐 키운다고 하죠. 이렇게 오냐오냐 스스로 부모가 방파제 역할을 해주면서 아이를 키우면 당연히 책임감이 부재가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아이를 방임하는 것이죠. 네 알아 잘 살아 이렇게 방임해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교육이 부재하니까 도덕성도 당연히 부재하겠죠. 결론적으로는 책임감이 많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과보호도 아니고 방임주의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 적절한 때에는 너 이거 올바른 거야 하면서 칭찬해 주기도 하지만 너 이거 올바르지 않은 거야 훈계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훈육과 칭찬이 공존하는 어떤 가정 환경 속에서 어떤 교육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도덕성을 배우고요. 이 책임은 결국 그 도덕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성질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의 마무리는 이 MZ세대 왜 도대체 이 책임감이 부족한 거죠? 왜 결핍이 되어 있을까요? 책임은 결국엔 내가 나로서 살아갈 때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요새 MZ세대 왜 책임감이 부족할까요?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경우가 적다시피 하니까요. 왜 우울증이 생기고 왜 불안지수, 행복지수는 꼴찌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왜 자꾸 퇴사하고 왜 자꾸 행복을 찾으려 하고 왜 자꾸 나만 바라보게 되는 걸까요? 결국엔 그 사람들이 너 진짜 이기적이구나. 자기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차니까 어때요? 책임감이 결핍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생애 내내 내가 나로서 삶에서 투쟁을 하고 도전을 하고 스스로 무언가 과정 속에서 쟁취를 하고 성취를 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내 삶이 불안 속에서 우울 속에서 막막한 미래 속에서 혹은 내가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누군가에 의존하고 의지해서 살아간 사람들은요, 내가 주체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책임 속에서 회피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가져가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책임감이 배양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가? 지금의 나는 얼마만큼의 책임감을 가졌을까? 책임감이란 결국 도덕성이고 남들의 신뢰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들이 나와 같은 사회에 살아갈 때 그 사회성에서 판단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란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결국 잘 살고 내 인생이 행복하려면 반드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남들이 나를 미워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경우도 많은데 남들까지 나를 미워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벅찹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안 사랑하는데 남들도 나를 사랑하게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남들한테 칭찬받고 이쁨받고 관심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맛 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남들에게 신뢰도 또 남들에게 선호도를 받게 하는 것은요, 이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책임은 결국 내가 나로서 주체적인 삶을 통해서 확장되고 배양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부모님께서 제게 해준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셨냐면 저희 어머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아이는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잘 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잘 키운다는 건 어떤 생각이냐면요, 바로 애완동물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내가 교육적으로든 어떤 것이든 이 아이를 내가 잘 키워서 이렇게 성장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이가 잘 크는 것이에요. 아이가 잘 크는 것은 단지 이 아이가 잘 자라는데 내가 도와주는 역할에서 그치는 것이지 아이의 삶의 주체성을 갖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고민하셔야 되는 게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이 어렸을 때 지금 역시도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주체적인 인생을 살고 있을까? 어린이 된 지금 나 역시도 얼마나 내 인생을 주체적이고 얼마나 내 인생을 내가 나로서 살아갔을까? 그것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질문이 뭐였죠? 바로 요새 MZ들 왜 책임감이 없을까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책임감이 없는 이유는 계속해서 내가 나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란 것이죠.
내가 앞으로 정말 정체성을 갖고 내가 낳은 사람을 책임질 수 있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 나머지 한 명을 책임질 수 있는 거고 가족을 챙길 수 있는 거고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이 결핍된 이유는 지금 내 삶이 너무 막막하고 불안해서 자꾸 회피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내가 나로서 살기 위해서 내가 책임을 다하고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용기 있게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대하는 그 도덕적인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책임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렸던 진쌤이었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